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성인 시절 대부분 동안 우리는 그 선이 다가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유능하다고 느끼며 또 실제로도 유능합니다. 그러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문득 그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넘으면서도 전혀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계속 나아갑니다. 활력 넘치고 에너지 넘치게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이들에게는 이 선이 급격하고 가파른 하락의 시작점이 됩니다. 데이터가, 그리고 수많은 인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보이지 않는 갈림길이 바로 75세입니다. 참 이상한 락설입니다. 우리 모두는 75세에도 여전히 모임의 중심이 되고 18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고 심지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정확히 같은 나이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을 그토록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일까요? 우리의 예전자의 모든 것이 씌여 있는 걸까요? 50대에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느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통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의학, 심리학, 그리고 실제 삶의 경험에서 길어 올린 7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통해 75세가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심오한 전환점이 되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락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비결, 그 실천적이고 단순한 전략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락이의 이 영상이 전하고자 하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정면으로 마주한다면 75세는 어쩌면 더욱 의미 있을 여러분의 두 번째 황금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 문득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꽤 괜찮다고 느낍니다. 여전히 나는 나다.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더 피곤합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몸살이 나지만 며칠 앓고 나면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름이 조금 더 생긴 50대의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75세 언저리에 완전히 새로운 신호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큰일이 아닙니다. 수천 가지의 아주 작은 신호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작년에는 없었던 무거움이 브라마디에서 느껴집니다. 한때는 2칸씩도 오르던 계단인데 이제 한 축만 올라도 숨이 찹니다.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 그 간단한 이름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 좌절감. 깜빡 잊어버리는 바람에 2개의 약속을 겹쳐 잡는 그 혼란스러움.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은 바로 느낌입니다. 에너지의 변화, 동기부여의 변화입니다. 한때는 당신을 흥분시켰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지치게만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허하면서도 약간은 두려운 그 생각. 아, 이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이젠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평생을 열렬한 등반가로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74세까지도 여전히 험한 산길을 오르고 정상에 섰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76세가 되었을 때 무릎이 너무나 아파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젠 우리 집 계단조차 나에겐 산처럼 느껴진다. 그의 의사는 좋은 뜻으로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퇴행성입니다. 그냥 자랑스러운 노화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말은 마치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75세라는 전환점. 이것은 단순히 건강 수치가 조금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류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인지적 날카로움, 우리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세상 속 우리의 위치, 이 모든 것이 정확히 동시에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합류점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80세 이후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순간을 재건하고 현명해지고 제2의 막을 시작할 기회로 봅니다.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조롱이 슬프게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그 두 그룹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나이를 앞둔 당신, 혹은 이 나이를 맞이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선을 건널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도를 가지고 건너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75세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일까요? 이 신체, 가속 노화 구간에 진입하다. 우리 모두는 노화를 길고, 느리고, 완만한 경사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하락세 말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합니다. 보완하고, 수리하고, 견뎌냅니다. 하지만 75세 무렵, 우리는 마치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만한 경사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가속 노화 단계, Accelerated Senescence Phase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용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우리는 약 10%의 근육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감당할 만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70세에서 80세 사이에 그 손실률이 3배로 뛰어 3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갑자기 열지 못하게 된 피클 병뚜껑입니다. 2배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장바구니입니다. 너무 빨리 일어설 때 느끼는 그 무서운 휘청거림입니다. 이 현상은 남성에게는 허벅지 근육에서, 여성에게는 팔 근육에서 두드러집니다. 동시에 폐활량도 2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숨이 차는 이유입니다. 심장의 펌프질 능력도 약해집니다. 손발이 늘 차갑고 뼈에 사무치는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체의 회복 탄력성이 급전직하합니다. 단순한 감기는 더 이상 3일간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2주간의 사투입니다. 65세에는 타박상으로 끝났을 그 단순한 낙상이 이제는 대수술과 몇 달간의 재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특정한 가속화된 단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면 당신의 건강 수명 즉 잘 사는 날들의 수는 80대, 90대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75세가 거대한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건강의 삶 또는 질병으로 기정되는 삶, 두 가지 길 중 하나로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화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30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뉴스를 보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아령 들기, 집안 계단 일부러 오르내리기, 무리가 가지 않아야 하며 꾸준해야 합니다. 둘째, 황금 비율을 찾으십시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황금 비율은 이것입니다. 20분의 걷기, 그리고 10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 간단하고 실행 가능하며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공식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회복을 관리하십시오. 당신은 40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75세이고 당신의 몸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또 단백질입니다. 매 끼니마다 최소 2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단백질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약입니다. 3. 내 거대한 인지적 전환.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엌에 걸어갔다가 멈춰 섭니다. 왜 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창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주인공의 이름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차가운 공포입니다. 이게 끝인가? 이게
치매인가? 고맙게도 우리 대부분에게 그것은 치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새롭고 다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5세 무렵 여러분의 해마, 즉 뇌의 수신함 혹은 기억센터의 기능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60대 후반에 비해 그 효율성이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세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 사이의 연결이 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가 덜 효율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비유는 이렇습니다. 40대의 신경 경로는 5차선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정보는 빛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75세의 그 길은 2차선 국도, 시닉 바이웨이, 경치 좋은 시골길입니다. 훨씬 더 즐겁고 평화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느립니다. 정보는 여전히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저 다른 종류의 운전일 뿐입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은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여러분이 그것에 굴복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늙었어. 내 뇌는 고장났어.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그 2차선 도로에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에게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에는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표 신경가 소성, 누로플라스티시티, 발표이라고 불립니다. 즉, 뇌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매일 읽거나 쓰는 간단한 습관을 6개월 동안 지속했더니 기억력 점수가 평균 15% 이상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용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첫째, 능동적 회상을 사용하십시오. 그저 소비하지 마십시오. 생산하십시오. 하루가 끝날 때 배우자에게 혹은 친구에게 전화해서 오늘 했던 일 한 가지를 말해 주십시오. 우리 어젯밤에 저녁으로 뭐 먹었더라. 이 단순한 기억 끌어내기 행위가 여러분의 해마를 자극합니다. 둘째, 요약하십시오.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기사 하나를 읽은 후 눈을 감고 그 핵심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고 새로운 생각을 형성하는 이 행위는 고차원적인 인지 훈련입니다. 셋째, 암기하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긴 목록을 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당신이 본 영화, 당신이 본 새, 당신이 떠올린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감정을 생각에 연결하는 것은 마치 강약 접착제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을 더 오래 붙잡아 둡니다. 4. 병원, 만성질환의 합류. 75세 무렵, 병원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 제2형 당뇨, 고지혈증. 문제는 이 세 가지 질환이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키지 상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75세는 그 전체 패키지가 도착하는 시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동반이완, 코모어비더티, 즉 여러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숨겨진 위험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약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 전문의에게서 약을 하나 받습니다. 주치의에게서 다른 약을 받습니다. 내분비내과 의사에게서 세 번째 약을 받습니다. 어느새 여러분의 아침 일과는 7칸짜리 약통으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의사들이 항상 서로 소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약들은 분명히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새로운 증상들입니다. 어지러움, 머릿속이 안개 낀 듯한 브레인 포그, 극심한 피로, 메스꺼움. 우리는 노인이 끔찍한 낙상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균형 감각이나 근육을 탓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진짜 범인은 잘못된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을 구하기 위해 처방된 약이 결국 그들의 고관절을 부러뜨린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목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의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첫째, 여러분 자신의 약사가 되십시오. 3개월에 한 번, 혹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여러분이 먹는 모든 약병, 처방약, 비처방약, 비타민을 봉투에 담아 한 명의 약사에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 간단한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나요? 이 행동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작용 일지를 쓰십시오.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새로운 느낌이든 적어 두십시오. 3월 10일. 새 혈압약 시작. 아침에 어지러움. 오후 3시에 매우 피곤함. 이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의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정보입니다. 셋째, 식단을 단순화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약도 짜고 가공되고 밤늦게 먹는 간식 하나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짠 국물 한 그릇이 당신의 약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혈압을 치솟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식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단순한 식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음, 관계 거대한 사회적 축소. 우리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핵심에 무리를 짓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 중 하나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자신이 극도로 혼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사라지는 마술처럼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직장 가족이었던 동료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경력과 자신들의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소록은 이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중 너무나 많은 가장 오래되고 소중한 친구들에게 더 이상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갔거나 너무 아프거나 혹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이 예전만큼 자주 울리지 않습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 번째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건강상의 결과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잔인할 정도로 육체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나이에 애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6% 더 높은 사망률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보다 더 큰 건강 위험입니다. 비만보다 더 큰 위험 요인입니다. 애로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넘쳐나게 하라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고 혈압을 높이며 수면을 방해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목록에 있는 문제 중 이것이 100%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약한 유대, 익타이즈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깊고, 길고, 의미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연결이 필요할 뿐입니다. 약한 유대는 그 단순하고 수고롭지 않은 안부 확인입니다. 손주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옛 직장 동료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친구에게 보내는 두 문장짜리 이메일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났어. 잘 지내길 바라. 이 작은 신호들은 디지털 심장 박동입니다. 그것들은 당신과 그들 모두가 여전히 여기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둘째, 식사 약속을 잡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인간과 함께 식사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웃일 수도, 자녀일 수도, 그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연료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셋째, 새로운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도서관에 가십시오. 노인복지관에 등록하십시오. 수업을 들으십시오.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반드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친구 사귀기는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에 그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6집, 안식처가 위험지대가 될 때 75세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밤중의 어두운 골목이 아닙니다. 봄비는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가게 될 가장 위험한 장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옥실입니다. 75세 이후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인 집은
통계적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에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이 나이에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단 1초 만에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인 낙상 사고의 60%가 바로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범은 옥조의 미끄러운 바닥, 복도의 작은 러그, 어두운 계단, 혹은 그저 어질러진 잡동사니 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이 나이에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30% 이상이 다시는 독립적으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넘어진 것 자체만큼이나 나쁩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을 소심하게 만들고 움직임을 멈추게 하며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더 넘어지기 쉽게 만듭니다. 이는 75세 이후 여러분의 집은 더 이상 주거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장비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집을 다시 디자인해야 합니다. 첫째, 축구장처럼 밝게 비추십시오. 가장 홀능하고 가장 저렴한 낙상 예방 도구는 빛입니다. 침실에서 욕실로 가는 복도에 밝은 모션 센서 야간 등을 설치하십시오. 밝은 전구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욕실을 안전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샤워기 안팎에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폭신하고 긴 털의 욕실 매트를 버리십시오. 그것은 죽음의 덫입니다. 미끄러집니다. 그것을 욕조 안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데칼로, 밖바닥에는 고무 뒷면의 낮은 매트로 교체하십시오. 셋째, 잡동사니 감사, 오디트를 하십시오. 집안을 걸어보십시오. 저기 쌓여있는 잡지 더미, 문 옆에 항상 두었던 그 작은 의자, 저 전깃줄, 그것들은 더 이상 집안의 정겨운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장애물입니다. 그것들은 이합입니다. 모든 통행로를 깨끗이 치우십시오. 당신의 집은 위험지대가 아니라 안전의 요새여야 합니다. 7. 지갑, 경제적 불확실성이 주는 스트레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무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만성 스트레스의 원천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저축했습니다. 삶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대가 되어 고정된 수입으로 살면서 수프캔의 가격표를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연금이나 사회보장금은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비용들이 쌓아갑니다. 병원 본인 부담금, 치솟는 약값, 새로운 지붕 수리, 자동차 수리. 많은 사람들에게 75세는 은퇴 후 10년 혹은 15년이 지나 그 비상금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출은 더 커질 뿐입니다. 이는 끔찍하고 사람을 갉아먹는 새벽 3시의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정말 심하게 아프면 어떡하지? 배우자가 요양원에 가야 하면 어떡하지? 저축한 돈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떡하지? 하는 악순환적인 만약의 게임입니다. 이 재정적 불안은 단순히 정신적인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부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면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며 몸을 코르티솔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걱정으로 인해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에 대한 해독제는 반드시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해독제는 통제력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숫자를 파악하십시오. 직면해야 합니다. 앉아서 협상 불가능한 고정 비용, 월세, 대출금, 공과금, 보험료, 과변동 비용, 식비, 교통비, 선물을 분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바닥이 생깁니다. 둘째,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혜택을 찾아보십시오. 지자체의 노인 세금 감면 혜택은 없나요?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은요? 위기에 처하기 전에 장기 요양보험이나 혜택을 신청할 자격은 없나요? 셋째, 심리적 완충제를 만드십시오. 스트레스는 돈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더 적은 것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완충제를 만드십시오. 돈 한 푼 들지 않는 산책,
도서관의 책, 친구와의 통화 같은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8. 영혼, 존재 목적의 이기.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약속드립니다. 몸이 허약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 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활기차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늙기 시작합니다. 75세의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이기는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질병, 즉 목적 상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당신은 라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부모였습니다. 당신은 가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임원이었고, 교사였고, 간호사였고, 사장이었고, 동료였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사무실에서는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다 컸고 자신들의 삶이 있습니다. 사회는 수천 가지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제발 그냥 옆으로 비켜나,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제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그저 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생각은 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라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변화한 것입니다. 행위자, doing에서 존재, being로 바뀐 것입니다. 가장에서 현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경영자에서 약사가로 변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이야기, 이것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젊은이도 제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목적입니다. 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다고 느끼는, 즉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곧 여러분의 면역체계입니다. 여러분의 의미가 곧 여러분의 약입니다. 첫째, 나눔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거창한 몸짓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학교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한마디 건네는 것을 당신의 일로 삼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주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둘째, 배움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평생 교육원에 가십시오. 무료 온라인 강좌를 들으십시오. 독서 클럽에 가입하십시오. 배움은 단순히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를 겸손하고 호기심 많고 미래지향적으로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와 자존감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셋째, 매일의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는 당신의 하루의 형태를 불화합니다. 그것은 10분 동안 걷겠다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쓰겠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식물에 물을 주겠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지만 성취 가능한 목표들이 삶의 리듬과 성취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시작. 75세.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올라야 할 마지막, 지친 언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풍경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7가지 도전, 신체, 마음, 질병, 고립, 집, 돈, 그리고 의미. 이것들은 7가지의 벌이 아닙니다. 7개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7가지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적응하고, 삶을 다시 조율하고, 더 현명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더 강해지라는 초대입니다. 노화는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할 새로운 리듬입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의 건강은 차트 2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75세 이후, 질문은 더 이상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가 아닙니다. 질문은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가 됩니다. 그러니 제발, 이 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일,
여러분의 세상과 연결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두 번째 막을 여는 첫 번째,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75세는 여러분 삶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잠시 멈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부디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과 공유해 주십시오. 친구와 공유해 주십시오. 이 새롭고 강력하며 심오한 시작을 앞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와 공유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